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나 우리 증시는 기술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에 거의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다 따라왔다라고 계속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관련 ETF는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국 증시와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네. 중국 경제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내수 부진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서 유동성 공급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네. 6개월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민은행의 생각이 뭘까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 경기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내수는 바닥 확인을 좀 오래 했지만 최근 3분기부터 다시 좀 하강 압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금리를 아무리 빨리 낮춰도 기존의 투자 수익률이나 전반적인 자금들이 어떤 흐름 자체가 굳어있는 유동성 함정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최근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인민은행의 현재 최근의 목표는 일단 금리는 많이 낮춰놨으니까 누적된 금리를 더 낮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 은행의 예대 마진이나 미국의 어떤 연준의 행보를 좀 보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즉 물가를 오히려 올려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물가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당장 내수를 본다면 뭐 3개월짜리로 본다면 금리를 당장 낮춰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좀 하면서 기존의 초과예금이나 은행에 이제 박혀 있는 자금들, 저희가 이제 누적된 자금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각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저희가 뭐 중국 증시 관심이 별로 없으셨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 관심들이 그래도 조금씩 높아진 이유가 주식시장이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 자본시장 육성이나 주식시장 부양도 일종의 박혀 있는 자금들을 초과예금에서 좀 끄집어내서 실물로 좀 이전하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일단 최우선 목표는 내년에 일단은 물가 상승을 진작하기 위한 규제 완화나 재정을 꾸준히 쓰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어떤 타이밍은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최대한 좀 늦춰 잡으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그냥 해버릴 것 같은데 네.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한 번에 몰아서 확 하려고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2023년 이후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다음에 네. 중국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줬죠.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돌지 않았고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돈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역할이라든지 또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전반적인 어떤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9월 이후로 각종 산업 쪽의 성과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얼어있는 자금들을 좀 해빙시키기 위한 조처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일부 자금들이 좀 도는 모습을 주식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 경기가 여기서 이제 한 3개월 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를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쓰면서 또 효과를 좀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네.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IB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2026년 뭐 긍정론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던데 뭐 근거들은 뭐 정부의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기술 네. 혁신 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지금 중국 증시 낙관론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포함해서 글로벌 IB들 또 중국의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비중 확대 의견이 뭐 대다수가 많은 편인데요. 글로벌 IB들의 시각이 보편적으로 보면 일단 중국은 전 국가적으로 주식 비중 자체가 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주요국들의 한 4, 5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인플레이션, 또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전반적인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중국은 지난 4, 5년 전에 다른 나라들의 모습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주식 자체가 최근에 일부 테크 주식이 1년 동안 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라든지 국가적으로 어떤 주식 자체의 비중이 역대 어떤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 주식
쪽에서 표현할 때 빈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 없다. 그리고 투자 심리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이 저금리 하에서 주식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배경 하에서 이제 글로벌 IB들은 경기에 대한 강한 베팅보다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도 재평가를 하자. 그리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내수도 있고 산업에 대한 부분의 생태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완전히 AI 테크 쪽에만 몰려있는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국들은 굉장히 주식이 배부른 상태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나 전반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여력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주식을 투자를 딱 한다고 하면 네. 어차피 경기는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니까 사기 싫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돈은 모두 다 AI에 몰아쳐서 다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면은 대학 졸업자들도 아무 데도 안 가고 다 AI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중국 테크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을 완전히 미국의 어떤 거울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M7이 있고 중국의 어떤 AI 테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포트를 전반적으로 중국을 투자하신다면 뭐한 3분의 1 정도만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실업률도 높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의 모습처럼 장기 불황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 4년 대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방향이 바뀌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내수보다는 오히려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중국의 박리담회든 가성비든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생산 쪽에 대한 이제 확인은 저희가 경쟁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마진이 좋아지고 박리담회를 좀 벗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YD, CATL, 샤오미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뭐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독점도 아니고 마진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내수와의 어떤 결합이 좀 생긴다면 저희가 뭐 당장 실업률이나 경기에 대한 베팅보다는 주식이 돈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주식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중국의 매력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진 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좀 좀비를 다 없애서 마진을 개선시켜주겠다 뭐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희가 경기를 본다면 경제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아마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나 구조적인 과소 수요 혹은 과소 소비 이건 뭐 바뀔 수가 없다고 저희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4, 5년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했고 돈들의 흐름도 계속 유동성적으로 흘러갔지만 앞으로 내년에 이제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는 우량주를 투자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양극화가 되는 환경 속에서 상위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의 성과나 그들의 마진들이 이제 경쟁력보다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면 고를 수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제 한국 경제 측면에서도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 이제는 반도체 일부 제외하면 많이 따라왔다고 지금 이미 느끼고 계시는데요. 그 느꼈던 것들을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점차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중국 내의 로컬 자금의 수급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경쟁력에서 오는 이제 마진율이라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산업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친환경이랄지 중국의 제조업이나 산업재, 중국의 AI 응용 분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금씩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빠졌을 때 미국의 대항만 될 수 없지만 일부 포지션 해외 쪽에서 가져가자는 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전체에서 지금 테크를 3분의 1 정도로 네. 보시는 데는 혹시 중국의 어떤 반도체나 AI 기술력이 아직도 독자 생존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보시는 생각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혹시? 사실은 이제 생태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나아갈 AI 분야는 결국 피지컬 AI 같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생태계를 좀 더 많이 구성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 대비해서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저희가 이제 전력이나 에너지 쪽도 지금 AI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전력망이나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 또 일관적인 중국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해서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아시아나 미국 대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느냐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사양 칩이라든지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여지책으로 어느 정도 자립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이제 뭐 고대형 메모리든 좋은 쪽에서 이제 좀 고사양 쪽을 어떤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AI 테크의 생태계를
아시아나 미국에 대비해서 조금 더 소비자에 가깝거나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본인들의 생태계가 있어서 응용 분야 쪽이나 전력망 쪽으로 조금 더 확산해서 다른 세그먼트 쪽에서의 중국 AI 테크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M7과 복제해서 중국에 있는 M7을 찾는 개념보다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혹은 그들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조금 다른 면을 좀 보시면서 확대하기를 원하고요. 반도체는 내년에는 당장 연간 전망으로 본다면 AI 테크 중국의 반도체는 좋긴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네네. AI를 실생활에서 쓰는 쪽으로 더 빨리 갈 것이다 중국이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 AI를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을 걔가 먼저 시작할 거라서 네네. 결국 우리가 집에 쓸 로봇은 쟤네가 만든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국 테크 주식은 글로벌하게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저희가 투자 매력도가 몇 년 동안 떨어지고 그죠,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쨌건 미국 테크는 AI 쪽에서 굉장히 그 독점적이고 또 상당히 어떤 시장화된 부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마진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에이전트나 로봇이나 특별히 여러 가지 생태가 생기는 건 좋은데 이것을 뭐 바스켓으로 투자하는 매력보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또 마진이 안 낮고 또 경쟁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걸러지는 과정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당장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한 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거나 미국식으로 투자하기에는 그 진폭이나 등락이 좀 클 수 있어서 저희는 생태계나 바스켓을 골라서 거기서 걸러질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일부 있을 것이고 이미 중국은 걸러지기 시작한 제조 기업이나 1등 기업이 명확해 보이는 기업들을 또 개별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AI 응용 분야나 AI 쪽의 테크 기업들의 투자 방식을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IPO 지금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유니트리나 창신메모리처럼 좀 국내 투자자들 좀 알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IPO는 사실 유니트리나 이런 로봇 쪽도 물론 좋은데 저희의 어떤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메모리 기업들의 상장이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술력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홍콩이나 혹은 본토의 과창판 같은 시장을 이제 패스트트랙을 주면서 빨리 상장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1등 기업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있고 거의 100일 안에 IPO를 지금 심사를 해버릴 정도로 이례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긴장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하신 CSMT나 YMTC라고 해서 이제 3대 메모리사 중에 2개의 회사가 드디어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고요. 조달하는 자금보다는 그들이 이제 정보가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장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개되는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과창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2개 메모리사의 경우는 내년 1분기 정도면 상장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태계 측면에서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중국의 로봇 관련된 유니트리 같은 업체들은 이미 상장 심사나 이런 것들을 마쳤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12월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사실 민영 스타트업 중에서 항저우의 뭐 육룡이라고 하는 이 로봇 업체들도 상장을 좀 해서 관련 생태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GPU 업체들 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무어스레드라든지 한 3, 4 정도가 GPU가 3개월 안에 상장할 걸로 보여지고 뭐 무어스레드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사실상 이제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자금 조달을 하고 이제 시장을 통해서도 많은 공개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척도를 좀 볼 수 있고 위협을 좀 느끼면서 또 투자 측면에서는 기회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많은 GPU나 반도체 업체들이 상장을 좀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중국의 반도체는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되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GPU나 반도체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가 사실 ETF를 했던 거는 용이하기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IPO에도 공모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가 뭐 초기 투자는 어렵겠지만 일단 어차피 홍콩을 통해서나 상장할 경우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이제 말씀드린 메모리사가 과창판에 상장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직접 공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토에 상장된 관련 투자를 하는 ETF는 매매가 가능하니 중국의 반도체 관련 ETF는 통해서 관련 메모리사들을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